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아트코리아 방송이 선정한 2020년 문화예술 대상의 회화 부분 이렇게 수상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선생님한테, 작가님한테 이 문자라는 거, 자음과 모음, 이런 문자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는 어떤 이제 종교와 같은 아주 초월적인 것들이죠. 그 이유는 이제 한글이 만들어진 어떤 배경 속에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이 공유하는 이제 그 천지인 사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그 위치, 어떤 한국 사람으로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한국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글을 통하여서 그 반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한글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 한이란 말은 하나란 말도 있고요, 또 크다란 말도 있고, 그리고 우주적이란 어떤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글이란 말은 메시지를 보내고 또 글을 기록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통, 나눔, 치유. 그래서 한글은 결과적으로 큰 글, 큰 말, 큰 소리. 그랬을 때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이란 말이 아까 크다란 말이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한번 그 큰 대륙을 가져본 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지형적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에 있어서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유전자가 크다. 그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한글을 작업하면서 이것을 다른 후손들에게 너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등단 시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시를 쓰는 것과 어떤 그 문자를 그래서 이 예술과 접목하는 그런 것들이 시를 쓰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접목이 가능한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기보다 캔버스에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이렇게 추출되어 나오냐면 정신에서 시작되거든요. 정신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이제 글이고, 그거를 색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인데, 그랬을 때 제 그림은 문자이긴 하지만은 그곳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즐겨 쓰는 소리 글자를 이제 말하면은 이게 그 공중에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잡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그 해체시에 기반을 둔 문자를 해체하고 다시 접합하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로 이제 조금씩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글이 이 캔버스 안에서 변주되는 느낌, 이런 느낌인데, 이런 문자 추상이 작가님께서 여기다가 담고 싶은 어떤 스토리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번 좀 재밌게 들려주세요.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요. 한은 어디서 생겼을까? 그런 억울함이나 누명이나 그럴 때 이제 답답한 것들이 가슴에 이제 맺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풀지 못할 때 그냥 자식에게도
내 한을 좀 풀어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한테는 한을 풀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코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이예요. 그래서 소리로 그 한을 풀게 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 끄집어내려면은 내뱉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판소리나 아니면은 뭐 가곡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한을 어떤 그 울분들을 소리로 내뱉는 경우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놀이예요.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 신명나게. 그게 윷놀이나 뭐 차전놀이나 그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향적이지 않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이게 그냥 가슴에 담아두거든요. 이것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유출 던지면서 즐겁게 떠들고 웃고, 이게 저는 이제 신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을 푸는 데에는 신명이 필요한데, 이 신명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러면은 한글과 이 신명을 같이 한번 사용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사모하거나 연민을 느낄 때, 근데 당장에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사랑이란 단어를 써서 윷 던지듯이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옷, 리을, 이응이 캠퍼스에 툭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어떤 그 현상을 이제 그냥 사랑을 던지면 사랑이 툭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각자가 돌면서 휘어지고 접혀지고 이런 것들을 캠퍼스에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 수증기나 물이나 얼음이나 똑같잖아요. 예, 질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똑같은데, 한글에 사랑이라는 글자를 던져놓으면은 이 안에 형태는 그 위치는 다르지만은 그 질량의 값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그 자체를 기록하는 것보다 약간 비밀스러움, 숨기는 것, 이것들을 이제 이 캠퍼스에다가 윷 던지듯이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이게 후둑 떨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작업의 그런 그 장르를 넘나들면서 작업 세계를 굉장히 확장시켜서 예술 세계를 더 크게 넓게 여러 가지 장르를 넘나드시면서 보여주시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그 회화 작가가 어떤 시점에 그것도 아까 접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뭐 인물을 끄집어내서 어떤 조형물로 만들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의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캠퍼스 밖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문화가 산업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갤러리 안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은 자의 무덤처럼 늘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좀 살아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사용되어지는 뭐 젓가락이든 연필이든 볼펜이든 아니면 어떤 뭐 모든 곳에 이 이미지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에코백도 만들고 넥타이도 만들고 스카프도 만들고 옷도 디자인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차례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작가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본인의 작업을 본인이 풀 수 있는 일들을 다른 일반 작가들도 해보았으면 하는, 시도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방파제 뭐 그 작업이 그게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있잖아요. 예. 그 작품을 하게 된 동기나 그 작품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방파제라고 하는 이 테트라포트는 이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이잖아요. 그래서 늘상 볼 수는 있어요. 어디든지 바닷가에 가면은 특히 태풍이나 뭐 해일이 많이 있는 곳은 그 두께가 또 높이가 이렇게 늘상 보아온 것인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여기서 그 갤러리 전시를 하는 과정 중에 비수기 때 그 전시 의뢰가 들어왔어요. 비수기 때. 그래서 저희는 이 아트센터가 비수기는 없고 1년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끊임없이 전시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분이 비수기란 이야기를 할 때 비수기 때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 그랬을 때 산이나 바다로 가는데 그러면 그들이 가는 산이나 바다에다가 그림을 설치를 하고 싶은데 이 평면 작업을 가지고서 바다 위에다 떠올릴 수는 없잖아요. 바다 위에다 올릴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뭐 동백나무를 하든 뭐 배를 만들든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방파제를 물 위에다가 올려놓아야 되겠다. 근데 그 콘크리트 육중한 이것을 바다 위에 올려놓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가라앉기 때문에.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바지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지선에 이 테트라포트 방파제를 한두 개는 올릴 수 있지만은 많이 올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게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늘상 바닷가에 그 콘크리트 육중한 이 그 회색의 콘크리트를 바다에다가 띄워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이 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테트라포트를 색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테트라포트가 큰 것은 한 10m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바람을 넣어서 그게 이거를 만들어서 간다면은 대한민국의 육교가 뭐 4m 얼마 정도 되는데 다 옮길 수 없고 그다음에 전시가 끝나고 보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될 것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공기 주입하는 방법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서 그것을 바다 위에 이제 띄우기도 하고 또 산꼭대기 같은데 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 의미는 이제 평화를 상징합니다. 태풍으로부터 이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의미가 있고 한글의 시옷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한글의 시옷도 되고 사람 인자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여러 개를 이어놓으면은 사람과 사람이 이제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태풍이 오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전쟁이나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질병에서도 우리는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 화가들의 복지 사업을 이렇게 착한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복지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냥 이렇게 우연하게 작업을 하다가 작업실을 이제 얻었는데 그곳이 이제 그로리치 화랑이었어요.
그로리치 화랑에서 작업을 하게 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이 그 화랑인데 왜 작업을 하느냐, 다시 화랑을 해라. 그래서 이제 등 떠밀려서 갤러리를 하게 된 거고, 하다 보니까 작업하면서 불편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작업하면서 불편했던 것들이 이게 지방 내려갔을 때 잠잘 곳도 없고, 또 운송하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그래서 갤러리를 하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작가로 있을 때는 갤러리에 대해 그 요구했는데, 갤러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것이라도 서로 공유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적인 것들을 이제 줄여가는 것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 또 작업하다 보면은 그림이 팔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제 왔었고, 여기서 1년에 그룹 좀 포함해서 한 2,000명의 작가가 전시를 해요. 근데 거진 10년 동안 한 2만여 분의 작가가 개인전부터 해서 그룹전을 했는데, 어느 정도 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갤러리 이 공간에서 대관을 한다고 하면은, 인사동하고 여기하고 이제 뭐, 차이는 좀 있기는 있지만은, 한 100만 원 정도로 잡으면은, 1인당 100만 원 정도 후원을 했다. 그러면은 2만 명이면은 한 200억 정도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뭐 광고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은 보통 한 작가당 4,500만 정도는 아마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전시 공간이 지하 2개층, 1층, 2층, 3층. 그래서 총 5개의 공간이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꽤 많은 비용들이 지불됐는데, 그때 당시는 비용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게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멈출 수 없잖아요. 진행하던 것들을. 자전거의 어떤 페달을 멈추면 넘어지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지는 아니에요. 제가 어떤 그 기업도 아니고 그냥 저도 일반 작가와 똑같은데,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작업하는 동료, 하우들과 그냥 손잡고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동행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냥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시청자들에게 또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 부분을 좀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작가가 그 본인의 작업들이 기록으로 남겨질 때 유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는 첫 전시를 20살에 이제 첫 전시를 이제 인사동에서 전시를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공의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는 뭐 신학을 했으니까 철학이나 아니면은 뭐 그러한 것들이 그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한글은 대한민국의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 유일한 어떤 그 문자 텍스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이제 뭐 홍대 진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박사과정의 90%는 철학이에요. 예. 이게 이론과 철학. 결과적으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를 어떻게 표현해냈느냐 그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인 모든 작가들에게 이렇게 철학에 대한 자기 세계를 확립하는 것 이게 다음 어떤 세대나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한류가 이렇게 K아트가 더 많이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철학이 완성되어져야 된다. 그냥 보이는 그림만이 아니라 그래서 미술과 철학이 접목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영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습득을 해야만이 작가로서 올곧게 걸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경계를 이제는 이제 무너뜨려야만이 상생 가치 방송가 그 다음에 작가와 함께 가는 어떤 동행하는 입장으로서 그러한 역할들을 서로 충실하게 해내면은 아마 코리아아트 방송은 그 K아트의 가장 중심에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